생후 45일 강아지 분양 3일 만에 폐사.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190만 원을 주고 분양받은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단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처음 안았던 그 포근함, 이름을 지어주던 그 설렘이 닷새 만에 눈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2021년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32살 김지현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미엄 펫숍 러블리펫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 대신 반려견을 키우기로 남편과 결심한 지 석 달째였어요. 유리 쇼케이스 안에서 크림색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앙증맞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직감했죠. 이 아이다. 48살 펫숍 대표 박모 씨는 능숙하게 강아지를 꺼내 김 씨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생후 45일 건강검진 완료, 1차 접종 완료라고 설명했어요. 김 씨가 혹시 아픈 데는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박 씨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20년 전통이에요. 분양 전 수의사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건강한 상태로 분양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김 씨는 1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료와 용품까지 추가로 80만 원어치를 더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강아지는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름을 복실이로 정하고 사진을 수백 장 찍었어요. SNS에 새가족, 포메라니안, 행복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게시물에는 축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11월 15일 월요일 아침, 복실이는 사료를 거부했어요. 새 환경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후부터는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2시 복실이는 피가 섞인 설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24시간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41살 수의사 이모 씨는 복실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보바이러스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15분 후 나온 결과는 양성,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어요. 이 씨는 즉시 입원해야 하는데 생후 45일이면 너무 어려서 생존율이 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손이 떨렸지만 살려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집중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수액, 항생제, 면역글로불린 주사가 24시간 투여됐어요. 김 씨는 회사도 쉬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분양받은 지 딱 닷새째 되는 날 복실이는 김 씨의 손을 핥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치료비는 340만 원이 나왔어요. 김 씨는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가 펫숍에 전화를 걸었을 때 박 씨는 안 됐네요. 하지만 분양할 때는 건강했어요.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파보바이러스 잠복기가 사흘에서 1회인데 분양 전부터 감염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자 박 씨는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계약서 뒷면에는 분양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수의사는 파보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분양 전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간과 장기 상태를 보면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김 씨가 이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갔지만 박 씨는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조작했을 수도 있다며 일절 책임을 거부했어요. 2021년 12월 김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분양비 190만 원, 치료비 34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총 1,03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잊고 살자고 했지만 김 씨는 다른 사람이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같은 펫숍에서 2021년 한 해에만 3건의 유사한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두 분양 후 일주일 이내 강아지가 폐사하거나 중병에 걸린 사례였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강아지가 분양 전에 이미 병에 걸려 있었느냐, 아니면 분양 후 집에서 감염된 것이냐는 문제예요. 언제 감염됐느냐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 적혀 있던 분양 후 질병은 책임 안 진다는 면책 조항, 그러니까 책임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뒷면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 과연 무조건 유효한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원고 김 씨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사흘에서 1회입니다. 분양 후 사흘도 안 돼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분양 전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게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는 거예요. 부검 소견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같은 펫숍에서 1년 사이 3건이나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게다가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판매자가 고의나 심각한 부주의로 잘못했을 때까지 책임을 피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박 씨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감염 사실을 알고도 분양했다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반면 피고 박 씨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분양 당시 강아지는 건강했으며 원고 집에서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원고가 서명까지 한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부검 결과만으로 분양 전 감염을 단정 짓는 건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340만 원짜리 치료도 원고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라 그 비용까지 피고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박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눌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었어요. 재판부는 파보바이러스의 의학적 잠복기, 부검 소견서, 증상 발현 시점을 종합해서 분양 시점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 후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 스스로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어요. 계약서의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민법 저 180조, 그러니까 판매자는 하자 있는 물건을 팔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즉 사업자의 고의나 심각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없애는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분양 전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면책 조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비 190만 원과 치료비 340만 원, 총 530만 원은 인정됐어요. 치료비가 과도한 게 아니었냐는 검토도 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5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민법 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물건 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판례도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의견을 직접 남겼습니다.
법원 스스로도 현행법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죠. 또한 재판부는 피고의 영업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어요. 1년간 3건의 유사 사례 건강검진 기록을 법정에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생명을 다루는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했고, 관할구청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피고는 항소를 고려했지만 결국 판결을 받아들이고 53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해당 펫숍은 6달 뒤 문을 닫았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첫째, 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건강검진 기록 원본을 요청하세요. 말로만 검진 완료라고 하는 건 아무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 면책 조항 무조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셋째, 분양 후 이상 증상이 빠르게 나타났다면 수의사 소견서를 즉시 받아두세요. 증상 발현 시점과 잠복기를 연결하는 의학적 기록이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넷째,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구청 민원 기록이나 소비자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반복된 피해 사례는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복실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위자료 500만 원. 여러분은 인정해 주셨을 것 같으신가요? 반려동물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인식, 법이 현실을 따라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 한 번의 공유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